오늘 이유는 트럼프 관세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과 기꺼이 대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회담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는 관세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익을 방어하는 동시에 협상에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은 마르코 세프코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미국 측의 카운터파트와 연락을 취했으며 14일에 전화통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관세 불확실성 증가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치솟아서 금값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2,979.7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당선 이후 몇 주 동안 미국 주식은 급등했지만 법인세 인하가 호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은 관세 발표로 타격을 입었다며 투자자들이 금괴로 눈을 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CNBC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이번 주 4.3%와 4.9%의 손실을 기록할 전망이고 다우지수는 이 기간 동안 약 4.7% 하락해서 22년 6월 이후 최악의 주가 예상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증시 폭락으로 전문가들의 하방 소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무질서한 무역 정책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증시는 흔들렸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기업과 소비 신뢰를 압박하며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고 경제를 침체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및 정부 개혁 정책을 무질서하게 시행해서 대부분 피할 수 있는 침체 위험이 커졌다고 국제신용평가업체 S&P의 폴 그룬왈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룬왈트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한 이후 미국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지수는 집계 역사 4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다다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월 11일에서 12일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57%는 경제를 뒤흔드는 트럼프의 조치들이 너무 불규칙하다고 평가했고 53%는 관세전쟁이 득보다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호라이즌 투자의 마이클 닉슨 리서치 책임자는 로이터에서 투자 심리가 끔찍하다며 매일 새로운 관세 뉴스가 나오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로 한동안 증시 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매크로리스트 어드바이저 수석 기술 전략가인 존 콜로버스는 블룸버그에서 대부분의 조정은 약 2개월이 걸린다며 주식이 과매도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 수준까지 오는데 약 2주가 걸렸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과매도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알젠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제드 앨러브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관세 전쟁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며 그것은 그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만 가중시키고 있고 그것은 명백하게 주식에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관세가 트럼프 행정부의 단순한 협상 전략에 불과하다고 치부해왔던 월가의 분석가들도 이건 예상 밖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뉴욕 증시 주가 전망을 계속 낮추고 있는데요. 이번 증시 조정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주가 조정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한편에서는 최근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의 봉포에 과민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이날 조정 국면에 진입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불과 16거래일로 통상 2개월 안팎에 걸쳐서 진행되는 조정장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정이 미 증시 역사상 1929년 이후 7번째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속도가 빨랐던 7회의 조정장 중에 3회는 트럼프 1기 재임 시절인 2018년과 2020년 그리고 이번에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까지 10% 빠지는 동안 지난달 19일 고점 대비 S&P 500 기업의 시가총액은 약 5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11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증발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이나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나는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경쟁적으로 주가 전망을 상향 조정했던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제 경쟁적으로 주가의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보가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증시 강세론자인 에드 야데니는 전날 투자자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다른 나라의 관세를 낮추고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우리는 여전히 미국 경제의 회복성에 베팅하겠다라면서도 올해 S&P 500 지수 전망치를 종전 7,000에서 6,400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골드만삭스는 관세 정책 충격을 고려해서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7%로 낮춘 데 이어서 S&P 500 지수 전망치도 종전 6,500에서 6,200으로 낮춘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급락 흐름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헤지펀드들의 기술적 움직임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JP모건이 분석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JP모건의 니콜라우스 전략가는 이날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증시 급락에 대해서 가장 가능성이 큰 원인은 주식 헤지펀드라고 우리는 본다며 특히 퀀트 헤지펀드와 기술 미디어 통신업종 주식 전문 헤지펀드라고 주장했습니다. 퀀트 헤지펀드는 다양한 자산군에서 매매 신호를 포착하고 거래하는 정량적인 기법 전문 헤지펀드인데요. 니콜라우스 매니저는 헤지펀드들에 관한 월간 잠정 보고서는 퀀트와 기술 미디어 통신 전문 헤지펀드의 주식 베타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JP모건의 S&P 500 지수 및 나스닥 종합지수의 포지션 추적 지표에서도 해당 지수들에 대한 헤지펀드의 노출 강도는 작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요 주가 지수는 지난주부터 강하게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는 한때 전고점 대비 이제 10% 가격이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고 나스닥 지수는 12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 대비 12% 이상 하락했습니다. 다만 JP모건은 이번 급락세가 헤지펀드의 포지션 조정에 따른 것이라면 추가 하락 위험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니콜라우스는 주식 퀀트 헤지펀드의 포지션 조정이 이번 급락을 주도했고 재량적 운용사들이 경기 침체 리스크를 재평가한 게 아니라면 최근의 증시 급락세는 헤지펀드들의 포지션 조정 여파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주식 상장펀드 ETF로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조정 국면은 대부분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말했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 뉴스 기사들을 보면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유달리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나오는데요. 월가 전문가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장이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너무 많은 뉴스는 노이즈가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공부도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또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